19세기 조선, 정말 거대한 위기가 닥쳤던 시대였죠. 바로 그때 한 학자이자 관료가 철학과 행동의 힘으로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 바로 응화 이원조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19세기 조선,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은 이 위기의 시대를 과연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들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학자가 내놓은 해법이 있었죠.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응화, 이원조. 이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마주했던 19세기 조선의 문제들,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은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삼정의 문란. 이게 뭐냐면요, 나라의 세금 시스템이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국가 재정은 바닥나고 백성들 삶은 그야말로 파탄에 이른 거죠. 근데 문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서학, 즉 서양 학문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사회 질서까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에게는 해법이 있다고 믿었던 한 사람이 역사의 무대 위로 딱 등장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응화 이원조입니다. 이 응화 이원조라는 인물은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글만 읽는 그런 학자가 아니었어요. 아주 깊이 있는 사상가이면서 동시에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실천가였던 거죠. 그의 삶을 쭉 보면 뭐랄까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할 수 있죠. 겨우 18살에 과거에 떡하니 합격해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요. 특히 1841년 제주 목사로 일할 때는 행정 능력이 정말 뛰어나서 큰 족적을 남겼다고 해요. 이렇게 평생을 학문과 정치에 바친 끝에 80세의 나이로 정말 방대한 저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원조는 이 모든 혼란의 근본 원인이 대체 어디에 있다고 봤을까요? 그는 해결책을 내놓기 전에 먼저 자기만의 철학적인 렌즈로 시대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진단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나라가 망가지는 건 법이나 시스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도덕과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꺼내든 해결책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경입니다. 이 경이라는 건요, 그냥 어른을 공경한다 이런 뜻을 훌쩍 넘어서요, 뭐랄까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마음챙김 같은 거예요. 스스로의 마음을 딱 붙잡아서 중심을 잡는 정신 수련법이죠. 결국 내 마음이 바로 서야 이 세상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게 바로 그의 철학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원조의 철학은요, 막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이 혼란 속에서 가장 확실한 길은 위대한 학자였던 퇴계 이황의 정통 학문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흔들리는 시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준점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근데 생각만으로 세상이 바뀌진 않잖아요. 철학적인 진단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원조는 관료로서 이 시대의 병을 고치기 위한 구체적인 처방전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가 임금에게 올린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임금의 마음에 있습니다. 와, 정말 직설적이죠? 모든 개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리더, 지도자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철학을 그냥 책 속에만 놔두지 않았어요. 직접 행동으로 옮겼죠. 썩어빠진 행정 시스템을 뜯어고치려고 아주 상세한 개혁안을 만들었고요. 제주 목사로 가서는 저 사람 정말 일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서원을 세워서 다음 세대 학자들을 키우는 일에도 온 힘을 쏟았죠. 자, 그럼 이원조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생각과 영향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유산은 책보다도 사람, 특히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어집니다. 그가 남긴 책들도 물론 대단하지만요, 어쩌면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종이 위에 남은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가 직접 가르치고 키워낸 제자들이요. 이 영향력의 연결고리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먼저 응과 이원조가 정통 학문의 단단한 기틀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의 조카이자 정말 뛰어난 제자였던 한주 이진상이 이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죠. 그리고 바로 이 한주를 통해서 이원조의 학문적 혈통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스승과 제자, 그러니까 숙부와 조카의 관계는요, 지금도 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연구 주제입니다. 그만큼 이원조의 가르침이 후대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했다는 증거겠죠. 오늘 우리는 한 시대의 거대한 위기를 마음의 문제로 진단하고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한 학자의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그의 치열했던 고민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의 수많은 위기 앞에서 생각의 힘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